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함께 공부할 부분도 명사 부분입니다. 자, 명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는 격차입니다. 자, 격차의 의미는 차이나 或者 또는 다른 정도, 不一样的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越是在发达国家贫富差距越是严重. 네, 선진국,发达 国家를 얘기하죠. 선진국일수록 빈부,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뜻으로 네, 격차가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아래의 예문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세금의 격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수입, 네, 소득이죠. 수입을 얘기하죠. 소득에 따른 세금, 네, 세금의 차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차이를 바꿔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도 역시 격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중국어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야심입니다. 아래에 설명이 있죠? 네, 예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의미는 이루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시황, 다충, 무뼈더, 위왕. 네, 위왕. 욕망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사업에 대한 야심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对于事业没有野心的人很难成功. 여기에서 야심은 욕망이나 욕심을 나타내죠. 자, 아래에 볼게요. 지나친 야심은 눈앞의 이익에만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过度的野心有可能导致被利益模糊了双眼. 그래서 여러분, 야심이라는 것은 욕망,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세 번째 명사는요, 의욕입니다. 자, 의욕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의지인데요. 네, 积极的想做某事的心意和决心.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의욕이라고 표현하고요. 의욕이 생기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하고 싶다라는 뜻일 거고요. 의욕이 없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네,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예문에는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의욕이 강하더니 결국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他从小时候开始就很致力于学习，最终完成了博士学业. 네. 자, 아래 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법이다. 当自己的能力获得对等的待遇回报时，所有人都会产生动力. 네. 모든 사람들은 네, 대우를 받을 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욕이 생기다, 아까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네 번째 명사는요, 하오간이라는 뜻을 가진 호감입니다. 자, 호감은 여러분 좋게 생각하는 느낌, 네, 认为好的感觉라는 뜻인데요. 이 명사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문 빨리 보겠습니다. 그녀는 인상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她面相和善，能给见面的人带来好感.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호감이 가는 여성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每当他遇到有好感的女士，都会直接表达出来. 네,
그는 관심이 가는 여성이 있으면 바로 말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호감이 생기다 또는 호감을 주다 또는 호감을 표현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5번째 명사를 보겠습니다. 5번째 명사는요, 미련입니다. 자, 미련은 뭘까요? 네, 감정을 확실히 끝내지 못하는 마음, 즉, 류리엔이라는 뜻인데요. 자,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헤어진 후에, 네, 그 감정이 빨리 끝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우리는 미련이 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미련이 남을 것이다. 尽力做到最好吧. 不然会对那件事留下遗憾. 네, 여기에서 미련은요. 네, 이한. 네,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련이 남다라는 뜻은 留下 이한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산속에서 생활을 한다. 他放下世上所有留恋，住到山里生活. 자, 여러분 미련은요. 뒤에 미련이 남다 또는 미련이 있다 또는 미련이 없다. 미련을 버리다. 네, 이 미련을 가지다. 이런 동사들하고 자주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부사 부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사는 모두 5개의 부사입니다. 자, 부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요, 끝내라는 부사입니다. 끝내라는 부사는요, 네, 끝까지 어떤 일을 하지 않다. 最终没有做什么事情이란 뜻인데요. 直到最后不做某事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의 전화를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等他的电话等了一整天，他最终没有联系. 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다. 想说出事实，但是最终没能说出口. 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네, 끝내 뭐뭐지 못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끝내라는 부사는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워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끝내 뒤에 문장에서는 지 않았다, 지 못했다처럼 부정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否定句라고 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사입니다. 두 번째 부사는 자칫입니다. 네, 자칫은요, 稍微弄错一点的话, 네, 또는 差一点怎么样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성형수술은 자칫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整形手术一不小心可能导致很大副作用，所以一定要慎重决定. 수술을 조금만, 네,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 예문입니다. 나의 실수로 자칫 잘못했으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뻔했다. 因为我的失误，公司差一点遭受损失. 네. 자, 세 번째 부사는요, 모조리입니다. 모조리는 모두 다, 전부 다 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자, 예문 바로 볼게요. 그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모조리 잃었다. 他因为赌博输掉了所有财产. 네. 도박은 두보라는 뜻이죠. 도박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네, 모조리는 다 전부 잃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김 대리는 탁월한 능력으로 상사들의 신임을 모조리 독차지했다. 现代里以他出众的能力独占领导们的信任. 모조리는 역시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사입니다. 네 번째 부사는 도통입니다. 자, 여러분 도통의 뜻은 아무리 해도 전혀, 네, 우른점어 또 우파점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경제 전공 서적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专业用语太难了，无论如何也理解不了.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도통의 뜻은요, 전혀, 완전, 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도통의 뜻은요, 네, 전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네, 똑똑한 학생이라면 벌써 발견하셨을 거예요. 뒤에 을 수가 없다 또는 네, 뭐지 못하다 등등의 부정문이 오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통이라는 부사도 뒤에 포딩위, 네, 부정문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사는요, 손수입니다. 여러분 손수는 친수, 네, 친즈용수 주어더라는 뜻으로요. 직접 자기가 손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이 목도리는 어머니께서 손수 뜨개질을 해서 주신 것이다. 这条围巾是妈妈亲手织给我的.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아직도 손수 음식을 해서 자식들을 먹이신다. 年过80的奶奶至今仍然亲自做料理给子女们吃. 어때요, 여러분? 5개의 부사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치카니샤 덴시티. 10년을 함께 살아도 가끔 아내의 마음을 뭐뭐 이해할 수가 없다. 1번 도통, 2번 자칫, 3번 모조리, 4번 순수. 답은요? 네, 1번 도통이죠. 자, 도통은 전혀, 네, 도저히라는 뜻으로 뒤에 부정문, 포딩쥐를 함께 가지고 오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다음은 형용사와 동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当然이라는 단어인 당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당연하다라는 형용사는 그렇게 되어야 옳다, 네, 주요나양 차이뚜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에서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반에서 꼴등을 했으니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하다. 考了全班最后一名，父母生气也是当然的. 네, 꼴등하면 부모님 당연히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하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第一次尝试没有做过的事情当然会紧张. 그 당연하다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마 드라마나 한국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도 당연하죠.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당연하죠의 당연하다라는 뜻이고요. 의미는 당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형용사는 확고하다입니다.
확고하다는 没有动摇很确信이라는 뜻으로 흔들림이 없고요. 확실하다. 确信이라는 뜻으로 확실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확고하다라는 뜻은 보통 자기의 신념 또는 각오, 또는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이 不会被动摇, 동요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自己的信念坚定的人不会因为别人的话而轻易动摇. 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경영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기 철학이 필요하다. 경영자, 운영자라는 뜻이죠. 운영자는 사장님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하지 않는 자기의 철학,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고하다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다, 不会被动摇 또는 변하지 않다, 不会变的라는 뜻으로요. 확실한 자기의 신념이나 각오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마땅하다입니다. 자, 마땅하다라는 뜻은요. 이치로 보아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조건이나 정도에 어울리거나 알맞다, 어울리다는 适合,符合라는 뜻이죠. 조건이나 정도는 条件或者程度符合在这个条件或者程度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임금도 인상되어야 마땅하다. 物价上涨了，薪水也理应提高. 네, 임금도 인상되어야 옳다, 어울린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졸업 후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他毕业之后没能找到适合的工作. 네. 그는 졸업한 후에는 마땅하다 여기서 어울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당연하다. 在道理上看理所当然的事情이라는 뜻으로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조건 정도의 适合,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미를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타당하다입니다. 타당하다의 뜻은 妥当이라는 뜻으로 상황이나 이치에 알맞거나 적당하다. 네. 자, 예문 볼까요? 저는 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타당하다는 옳다 또는 맞다 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타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无法理解没有恰当原有的无故旷工. 그래서 타당하다라는 뜻은道理, 이치에 알맞다 또는 적당하다, 恰当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지나치다입니다. 지나치다의 뜻은 过分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또는 주의하지 않고, 不注意只是经过, 주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자, 하나씩 동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 내 옆을 그냥 지나쳐 갔다. 他看到我也当成没有看到。就从我身边经过了. 그는 나를 봤지만 装不知道 모른 척하고요. 내 옆을 经过了 가버렸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过分执着于成功并不好. 성공에 너무 고도, 지나치게 정도가 좀 심하게 집착을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 또한 의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치카니자 린시티. 비록 그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내려진 처벌은 조금 뭐뭐. 1번 당연하다. 2번 마땅하다. 3번 타당하다. 4번 지나치다. 네, 답은요. 4번 지나치다가 되겠죠? 네, 虽然他错了但是라고 앞에 문장이 但是가 나오고 있죠? 虽然他是错了但是这一次的处罚有一点 过了过度了 그쵸? 심하다라는 동사가 오는 지나치다가 오는 게 맞겠죠?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관용어 부분입니다. 이치칸이샤 관용어. 네.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5개의 관용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용어는 자리를 잡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자, 자리는 웨이주라는 뜻이고요. 잡다는 좌라는 뜻이고 또 여기에서 잡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안딩샬라. 안정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자리를 잡다는 어떤 곳에서 안정이 되다라는 뜻인데요. 在某个地方安定下来라는 뜻으로 자리를 잡다라는 관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이민 온 지 5년 만에 드디어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移民来这里5年了，终于在国外站稳了脚跟. 네.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잡다는 정말抓位置가 아니고요. 안定또는 定居라는 뜻으로 어디에 안정되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 다리를 놓다입니다. 다리는 샤오라는 뜻이고요. 놓다는 팡이라는 뜻이었는데, 자, 그럼 이 다리를 놓다의 뜻은 관용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중간에서 두 대상을 연결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네, 在中间连接两个对象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중间的人이 되겠죠, 그러면.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번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 在这次派对上如果有中意的人我给你们牵线. 네. 이번 파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들다는 좋아하다라는 관용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연결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관용어는 귀가 솔깃하다입니다. 자, 귀는 얼토어고요. 솔깃하다는 뭐냐면은 거기에 집중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이 관용어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소식을 듣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다, 즉 관심이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听到某个消息后产生兴趣라는 뜻이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된다. 不能听信能挣到钱的话而盲目进行投资. 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겨서 또는 그 사람 말을 믿어서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솔깃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소식을 듣고 开始有兴趣了, 感兴趣了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자, 네 번째 관용어는요. 눈, 코, 뜰 사이가 없다입니다. 또는 눈, 코, 뜰 새가 없다라고도 쓰입니다. 자, 눈, 코, 眼还有鼻子, 그죠? 睁开的时间也没有, 那意思是非常忙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주 바쁘다라는 관용어고요. 자, 예문 볼까요? 요즘 연말이라 회사에서 눈, 코, 뜰 사이가 없이 바쁘다. 요즘 연말年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다를 우리 눈, 코, 뜰 사이가 없이 바쁘다로 표현했죠. 네, 눈, 코, 뜰 사이가 없다는 아주 바쁘다라는 뜻으로요. 네, 예문처럼 눈, 코, 뜰 사이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 또는 눈, 코, 뜰 사이가 없이 바쁘다 이런 형태로도 자주 쓰입니다. 자, 다음 관용어는 낯이 뜨겁다인데요. 낯은 얼굴이죠. 네, 뜨겁다는 탕입니다. 뜻은 뭘까요? 네, 무안하거나 부끄럽다, 不好意思或者害羞라는 뜻으로. 자, 예문 볼게요. 부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낯이 뜨거웠다. 部长在所有职员面前指责我的过失，所以觉得脸上火辣辣的. 네, 너무 부끄럽다, 太丢脸了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한자 성어입니다. 이치看一下成语. 오늘 첫 번째 배울 성어는요,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은 동빙상련이라는 뜻으로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동지감을 느낀다. 네,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나는 실연을 당한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다. 前不久与男友分手的我看到因为失恋而伤心的朋友有种同病相怜的感觉. 네, 나도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도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같은 마음, 네, 동병상련을 느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성어는요, 구사일생입니다. 구사일생은 九死一生이라는 뜻인데요. 네,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나다. 度过多次生死大关好不容易生存下来.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비행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네, 이번 비행기 사고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성어는 과유불급. 과유불급은요, 过度的事还不如不足라는 뜻으로 事情做得过头就跟做得不够一样. 네, 부족한 것만 못하다. 자, 예문 볼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족한 것만 못할 수 있다. 네, 과유불급은요, 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처럼 사랑도 너무 심하면 집착이 되겠죠? 네, 집착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성어는 동床异梦이라는 뜻으로요. 동상이몽. 같이 행동은 하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一起行动的人各有各的想法. 자, 예문 볼게요. 결혼 후에 경제권에 대해 남녀는 동상이몽을 꿈꾼다. 结婚后对于经济大权夫妻俩同床异梦想法不一. 네, 동상이몽, 즉 여자는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싶고 남자도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싶죠. 즉 같이 살고는 있지만, 네, 같이 돈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성어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은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때 쓰는 한자어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속담 부분입니다. 네, 속담은 오늘 4가지 속담을 공부할 거고요. 자, 여러분 어렵지만
열심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속담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네, 병은 삥이죠. 삥예 게이, 야우예 게이.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해를 입힌 후에 위로하다. 네, 상하이러之后给予安慰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사장님은 일주일 내내 야근을 시키더니 회식 한 번으로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한다. 所以说打一巴掌给个早吃。社长让我们加了1个礼拜的班，用会餐来表达对员工的抱歉。 네, 병을 주는 건 뭐였죠? 야근을 시키는 거였죠? 네, 약을 준다는요, 회식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다는요, 나쁜 일을 준 사람이 또 그 뒤에 좋은 일도 주고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를 입힌 후에, 네, 피해를 준 후에 위로를 하는 모양을 나타낼 때 병 주고 약 주다라는 뜻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속담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 선무당 전문가가 아니에요. 非专家라는 뜻인데요. 전문가가 아니면서 사람을 잡는다. 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뜻은 피해를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에 전문가가 아니면서 아는 척을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히다. 네, 不精通模式却不懂装懂反而使别人受损失라는 뜻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성형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눈을 감을 수도 없게 되었다. 半吊着医生害死人，在没有执照的地方接受了整容手术，却因为副作用导致眼睛闭不上了。 네, 선무당이 사람 잡다, 즉 페이파가 되겠죠. 이 병원은 페이파더医院이 됩니다. 그 페이파더医院에서 성형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선무당은 페이전자라는 뜻으로요.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떤 일을 해서 피해를 주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세 번째 속담은 의사가 제병 고친다. 네, 医生治疗不了自己的病이라는 뜻인데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 관한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다. 无法处理与自己有关的事情이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자, 예문 볼게요. 의사가 제 병을 못 고친다는 속담처럼 내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都说医不治治把自己的知识交给自己的孩子真不是一件容易的事情. 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지식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자기와 관련된 일들은 내가 전문가라도 그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자, 네 번째 속담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입니다. 자, 달리는 말, 跑的马가 되겠죠? 채찍질은 뭘까요? 네, 때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뜻은 뭐냐면 기세가 좋을 때 더욱 노력하다. 지금 상황이 좋을 때 情况好的时候更加努力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김 선수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승리를 했죠. 그 선수는 네, 이 기회를 더욱 노력해서 올림픽 우승도 하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다는 내가 이미 제일 좋은 상황, 이미 좋은 상황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다라는 속담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속담도 잘 기억하셨나요? 자, 우리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뭐뭐고 하더니 고장난 컴퓨터를 오빠에게 맡겼다가 아예 못 쓰게 되었다. 1번 병 주고 약 준다.
2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3번 의사가 제병 꽂힌다. 4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답은요? 네, 2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죠. 선무당이 사람 잡다라는 뜻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전문가가 아닌데 오빠가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지금은 아예 못 쓰게 되었다. 전혀 못 쓴다라는 뜻이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어휘에 이어서 문법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치카니샤 위파.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으로 미루어라는 문법입니다. 자, 으로 미루어는 根据前段的内容推测后面的内容이 되는데요. 앞에 문장이 뒤에 일을 추측하는 근거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명사 뒤에 으로 미루어. 자, 앞에 명사가 끈쥐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推测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는 것 같다 또는 나보다처럼 추측 문법이 함께 쓰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아이들이 조용한 것으로 미루어 잠을 자는 것 같다. 看孩子们安静的样子应该是在睡觉. 아이들이 조용한 것이 그 뒤에 추측의 근거나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조용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보아서 내가 추측하는 사실은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시험에 통과할 것 같다. 看他认真学习的样子，这次考试应该会通过.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을을 무릅쓰고라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의 의미는요, 앞 문장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뒤에 동작을 하다. 克服前面的情况做到后面的动作라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에 유의어가 있는데요. 그 유의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부구, 前面做了后面이 되죠. 자, 형태는 명사 뒤에 을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동작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두 개의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성공했다. 那个人不顾艰难获得了成功.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즉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들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他们不顾周围的反对结了婚. 그 사람들은 주위의 반대를 극복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법은 나마라는 문법인데요. 자, 이 나마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괜찮다. 虽然不满意但是还算可以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형태로는 역시 명사 뒤에 나마를 쓰게 되고요.
자, 이 남아라는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오늘 너나마 안 왔으면 정말 힘들 뻔했다. 今天要是连你也没来的话肯定会很辛苦的.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너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네, 너의 안慰 위로가 모두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마는요, 여러분 앞의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이야라는 문법이고요. 그 의미는 물론, 당연히 라는 의미를 가진 땅란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 뒤에 이야를 쓰고요. 这个名词的话当然怎么样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영희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영희야, 영희 当然人家都喜欢她因为脸漂亮性格也好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이 정도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 这程度的事情眼睛闭上也可以做. 네, 这个程度的事情当然可以做到. 当然对我来说很简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영희야, 이 정도야처럼 명사 뒤에 야를 쓰고요. 뒤에는 当然怎么样이라는 뜻이 되는 법입니다. 잘 기억하셨죠?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다면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영화 배우인 김민수는 집안에 뭐뭐 배우의 길을 갔다고 한다. 1번 반대야. 2번 반대남아. 3번 반대를 무릅쓰고. 4번 반대로 미루어. 답은요. 3번 반대를 무릅쓰고가 되겠죠. 한국 최고의 电影演员, 그죠? 영화 배우인 김민수는 집안에 家里的反对, 克服了家里的反对가 되겠죠.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를 무릅쓰고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는요, 네, 에도 불구하고라는 문법이 있었죠. 그래서 극복하다 의미를 가진 3번이 답이 되고요.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네, 모두 다 소화하셨고요. 자, 소화를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오늘 내용을 잘 소화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